순간은 그 소설이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스스로 독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낯설고 생경한 느낌을 감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게 소설이 끝나는 순간은 새 소설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때이다. 민병훈 에세이 음악적인 결말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794회 1부는 프린스 호텔 앤솔로지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준영, 민병훈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기준영이고요. 소설을 쓰고 있고요. 2009년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4번째 단편집 준비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설을 쓰는 민병훈이라고 하고요. 2015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권의 그 단편 소설집과 1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분이 문장의 소리의 첫 출연이시라는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저희는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어째서 저희가 두 분을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모셔봤고요. 이전에 혹시 문장의 소리를 청취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편 들어봤는데요. 허연 시인님 사제가 될 뻔했던 그런 사연이 재밌어서 인상적이었고, 김혜란 작가님 장편 낭독하시는 부분 들었던 거 기억나요? 네. 저도 주변 이제 지인 작가분들이 출연했다고 하면 좀 듣고 작가님처럼 최근 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허연 선생님 것도 듣고. 네, 인기 그렇습니다. 있는 허연 작가님이라서.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쁜데요.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호텔 프린스 소설가의 방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분 역시 입술 작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르시며 집필 활동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소설 쓰면서 이제 지난 일기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2월 10일경에 제가 체크아웃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6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아마 2018년도 새해를 거기서 열었던가 봐요. 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도 일기장 보면서. 저는 2017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보다는 좀 더 그 전년도였는데 되게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 저도 6주, 그때 트랙이 2개였었잖아요. 6주랑 8주였는데 그래서 저는 6주짜리였었고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저는 언제 머물렀나 메일을 뒤져보니까 2017년 1월부터 3월이라 딱 이제 민병훈 작가님이랑 맞아요. 마지막 한 하루 이틀 정도 겹쳤었던 것 위층에 같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튼 터치처럼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벌써 꽤 오래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건데 그때 집필 활동이 좀 잘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프린스 호텔이 명동 한복판에 있어서 되게 추운 날 거기 머물렀었고, 명동 거리에 되게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은 저녁을 약간 방랑자처럼 쏘다닐 수 있었던 거, 그때 찬 공기 같은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저는 실질적으로 장편 연재를 처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많이 필요했던 때고, 그리고 약간 좀 방랑자 같은 심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인물도 약간 그런 정서가 있어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이점들을 잘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명동에 보면은 명동 성당도 있고 명동 예술극장도 있고, 그런데 제 소설 인물이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연극 배우도 있어서 명동 성당에서도 명동 예술극장에서도 이렇게 안팎을 오가면서 인물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랑하기 정말 좋은 그 위치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충무로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명동이 있고, 저도 그 지리적 위치를 굉장히 이용했었던 것 같은데 네. 병훈 작가님은 좀 집필이 되셨나요? 저는 그때 뭐 집필도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사를 그때 했는데
딱 2달이 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이 딱 그러니까 이 이전 집에서 다음 집으로 넘어갈 때 그 2달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이게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생활적인 도움을 얻었었고 이게 소설가의 방이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나 해가지고 되게 뭐 누구 친구 집에 얹혀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와중에 딱 이제 입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작가님처럼 되게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여서 동국대 대학원이 가깝게 있어서 네. 너무 좋았죠. 그러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가 2017년 3월에 명동 그 거리 시위대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탄핵이라는 네네. 사건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 시위대를 그 높은 층에서 이렇게 보는 그게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게 풍경적으로 되게 오래 남았고 그리고 그날 뭐 씻고 나왔는데 TV에 그게 딱 뉴스로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좀 강렬하게 저한테 좀 남아있는 순간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소설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실제로 마감을 거기서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짧은 돌고 놀아 얘기 끝에 네. 마감을 이제 뭐 짧은 그 리뷰 그때 연재가 있어서 리뷰 마감을 하긴 했는데 소설을 엄청 많이 쓰지는 못하고 그냥 네. 어떠한 메모 차원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정말 시기가 같았는지 그 장면이 좀 장관이라서 기억이 나고요. 그 소설가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작업 공간일 텐데 그 프린스 호텔에서 작업하시는 동안 그 작업 말고 다른 어떤 생활이 좀 생기신 게 있으실까요? 좀 안정이 되셨다던가? 저는 안정됐었죠. 실제로 그게 있어서 생활이 있어서 네. 그것도 있었고 그냥 처음으로 그런 레지던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간 게 아마 처음이었어서 그렇게 어떤 공간을 제공받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마련됐던 게 되게 귀중한 좀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작가님은 좀 새로운 생활이 생기셨을까요? 새로운 경험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지금도 진행하는 이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프린스 호텔에서 그 당시 호텔 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리뷰를 같은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그런 맞아요. 이벤트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외부에 심사를 맡겼는데 작가가 거기 머무르고 있으니까 보고 몇 작품을 선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만나보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뒤늦게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글로 만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리뷰를 제가 읽어보면 8분의 이름을 어느 소속이고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이름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전 좀 유령처럼 다니는 작가였어요. 좀 피해 다니고요. 그렇게 되죠. 네. 그 혼자 독립된 생활을 그때 한 번도 안 해봤을 시기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의 경험이랑 방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나가면 밖에서 잘 안 들어오고 호텔에선 좀 도망 다니고 그랬던 그래서 같은 공간에 저희가 있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프린스 호텔 소설가의 방은 윤고은 소설가님께서 신춘문예를 준비하기 위해 같이 스터디하던 사람들과 선배들의 합숙 훈련법을 모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호텔에 묵었던 일을 칼럼에 기고하였고 그것을 우연히 본 호텔 직원분께서 사내에 알리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이러한 합숙 훈련을 따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설 쓰기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것이 있다면 관련 이야기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숙 훈련은 해본 적 없고요. 그건 해봤어요. 장편 소설 쓸 때 그게 이제 제 고향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때 실제로 그 고향에 가서 숙박업소를 일주일 빌려서 그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소설을 썼었어요. 그 되게 허름한 숙박업소인데 거기서 가야만 좀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설 쓸 때 도움이 거기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거기 일주일간 가서 아예 그냥 소설을 썼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어떤 움직임은 아닐 것 같지만 소설을 한번 쓴다면 다음에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곳에 방을 빌려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현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봤다의 한 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섭거나 힘든 게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네, 준영 작가님은 어떠실까요? 전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정도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의 일환은 아니었고 방학 기간에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땅끝 마을 해남에 가서 뭔가 창작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영화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연극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외국인 교수님도 초대를 해서 합숙하면서 매일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고 자연 속이든 방이든 어디든 흩어져서 막 해결을 해온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고 그랬던 게 꽤 즐거운 기억으로 저는 남아있습니다. 일단 떠나야 좀 되나 봐요. 멀기도 하서 아마. 훨씬 더 멀리 가셨기 때문에. 저요? 작가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합숙 훈련 해봤죠. 이걸 처음엔 농담으로 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면 내보내준다. 친구들끼리 놀다가 우리가 이렇게 놀 때가 아닌데 놀았으니 그만큼 쓰고 이 집을 나간다. 했는데 4명이었어요. 그냥 4명의 작업 스타일을 지켜보는 과정이었고요. 아무도 못 나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2명은 합숙을 하자마자 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부였어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아닌 사람들은 전혀 이제 쓰지는 못하나 노력은 하지만 이제 실패에 한 3, 4일 정도를 못 나갔어요. 집으로 그 집 밖을. 근데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누워서 좀 뒹굴거리며 쓰는 편인데 저는 소파 앞에 누워만 있고 누군가는 테이블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하고 네, 좋은 경험 이렇게까지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네, 소설가의 방은 집필 기간 동안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작가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좋았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 방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투숙하는 형태니까 뭔가 조식, 욕실 청소, 침구 정리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너무 낯설지만 또 감사한 부분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연재 중만 아니었다면 그때 연재에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일하시는 분들도 스케치를 하고 기회가 되면 살짝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뒤늦게 아쉬웠던 점이고 작가들한테 이제 당장 쓸 공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소설에 쓰이게 될 재료 같은 것들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얻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명동 한복판에서의 호텔 작업이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돼요. 네. 근데 한번 호텔 그 생활에, 그 편리한 생활에 맛을 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한 6주 정도 이걸 경험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 네, 했습니다. 네. 효구 작가님은 뭐가 좋으셨을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호텔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진짜 없잖아요. 그 뭐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를. 근데 거기 있으면서 그 호텔이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지는 어떠한 일련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공간에 있다는 게, 근데 그냥 거기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투숙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생활과 밀착한 형태로 거기에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저는 거기 있을 때 조식 매일 먹었거든요. 아, 다른 작가님들은 조식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스타일이 다 달리죠. 맞아요. 네, 준영 작가님 어떠셨어요? 초반에는 저도 잘 챙겨 먹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는 먹고 점심도 먹고 막 그랬어요. 거기 아예 다른 식당에서 새끼를 다 드신 분도 계세요. 이게 얼마나 스타일이 다른지. 네. 저는 좀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죠. 네. 못 먹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호텔에 머무르고 작업하며 경험한 작가님들의 이런저런 에피소드, 가장 재밌는 것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다기보다 일단 마감을 했다는 게 제일 다양스러운 대단하신 것 기억으로 같습니다. 남아있고요. 필요했는데 잘 써서 마감을 했던 거.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그냥 거기 계속 산책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남산까지 가보기도 하고 그 남산 맞아요. 직접까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명동에 갈 일이 사실은 밤에 이렇게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일상에서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행객분들도 많이 보고 맞아요.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해서 밤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되게 좀 본인한테 재밌었던 저한테는 재밌었던 어떤 저도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명동 그 앞쪽이 낮에는 굉장히 관광지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맞아요. 관광을 하고 계시고 밤에는 텅 비고. 저는 거기 중국 대사관 그 옆에 네네. 그 골목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낮에 소요가 완전히 잠들고 나서 그냥 그 몇 명 안 다니는 그 골목을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 그때 포켓몬고가 좀 유행할 때 저는 여기 들어가 있어서요. 좀 이제 도심은 조금 더 포켓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산책인지 포켓몬고인지 모를 그런 방황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소설가의 방에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하셨던 작가님들의 엔솔로지 작품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저희 녹음일이 11월이어서 지금은 출간 전이라 책 실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방송일 기준으로는 출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권으로 진행이 되고 한 권은 소설 엔솔로지, 한 권은 에세이 엔솔로지입니다. 두 분이 각각 소설과 에세이를 써주셨는데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설을 썼고요. 제목은 부소니 호텔 가을이고 원고지 한 50매 정도 분량되는 짧은 소설이에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제 자기 딸을 여러모로 좀 손이 많이 가는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이 한 11살 무렵에 타 지역에서 사귀게 된 친구가 있고요. 뜻밖의 이 딸의 친구가 호텔 이벤트에 당첨되면서 이 세 사람이 경포 근처 호텔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저는 에세이를 썼고요. 그 소설이 끝나는 순간과 그리고 소설이 새로 시작하는 순간에 항상 있어 왔던 어떠한 음악들에 대해 썼고, 그래서 제목이 음악적인 결말이라는 제목이고요. 그거를 이제 특히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어디 호텔에 있거나 했을 때 지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음악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배경이 그 베를린과 이제 도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들었던 어떠한 음악들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두 분은 아직 서로의 작품을 보지 못하셨죠? 네, 저는 이제 두 분 작품을 보아서 꼭 책이 나오면 보시길 바라고, 사실 저희가 테마가 있었어요. 소설은 체크인이었고 그 에세이는 체크아웃이었는데 조금 처음에 딱 테마를 받고 어려우셨는지 바로 쓸 이야기가 떠오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모드가 그렇게 즐거운 모드가 아니었나 봐요. 소설이 심각하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뒤집어서 밝은 버전의 얘기를 끌어내는 네, 그런 게 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조금 이따 소설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병은 작가님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왜냐하면 이게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설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그 감각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네. 항상 있는 사람한테 왜냐면, 왜 빠져나오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이 난데. 네, 그런 건가요? 소설에 진입하는 경우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언제 나오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가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되게 뭔가 재밌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는 순간이 진짜 언제일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쓰자고 마음 먹었을 때에는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소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기준영 작가님의 이제 부소니 호텔 가을. 강릉의 부소니 호텔은 어떤 공간을 상상하고 쓰셨을까요? 실제로 경포 해변에 있는 호텔 사진을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딱히 어디 모델을 삼지는 않았고요. 그냥 떠올릴 수 있는 바닷가 근처의 호텔 정도로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호텔은 아니고. 네. 네. 어때서 이름이 부소니이신지. 아까 이제 소설을 많이 쓰고 뒤집고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갖고 있었다가 버린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몇 개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도 참여해서 수상하고 했던
그 콩쿨에서 이렇게 부손이라는 피아니스트를 기리는 콩쿨인데 이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했거나 그 콩쿨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지은 호텔이다라는 아이디어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이제 보류를 했고요. 부손이 호텔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 호텔에서 벌이는 이벤트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관계나 여정이 좀 음악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들리듯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제목은 부손이 호텔로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처음 그 제목과 이어지는 이야기는 평온하게 진행되는데 뒤에는 굉장한 모험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모험을 만들기 전에도 그 어떤 새 인물들이 개성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발동이 보였는데요. 인물들이 개성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께서는 인물을 떠올리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서 전보다 사랑스러운 점을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밝은 힘을 찾고 있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진다는 걸 전보다는 훨씬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인물들 한 구석에서도 그걸 찾아봐야 됐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도 이 인물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좀 스며들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이미 저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이제 책이 있으실 테지만 현재는 저만이 네.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가을 제목에도 가을이 붙었고요. 계절도 가을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닷가 호텔이니까 이제 여름이 성수기일 테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이때 숙소를 이벤트로 제공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에 있었고 그리고 한 차례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떠나간 즈음에 세 사람이 만나서 한적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게 이 소설 분위기에 또 맞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학이 아닌 시기에 이렇게 학교 수업인데 그걸 빼먹고 어른 하나 앞세워서 여행을 가는 그 고등학생들 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을바람처럼 좀 신선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가을하면 막 쓸쓸하다 이럴 수 있는데 신선하다가 맞았던 게요. 마지막에 많이 뒤엎고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좀 개운하고 저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어둡지 않은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무언가를 제가 스포를 안 하려고 돌려 말하는 네. 거예요. 그게 등장을 해서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니 했고요. 혹시 병은 작가님은 어떤 계절 좋아하시나요? 저는 겨울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았죠. 겨울 좋아하는데 네네. 이번 겨울은 너무 빨리 와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겨울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병은 작가님의 에세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결말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고요. 소설 쓰기와 음악에 관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주셨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신지 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음악 많이 듣고요. 자주 듣고 항상 듣는 것 같아요. 항상 듣고 뭐 최근에도 되게 좋은 장비를 하나 샀거든요. 집에 이제 CD를 넣어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걸 해서 샀는데 근데 이게 시기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게 예를 들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는 팝을 잘 안 들었었는데 올해는 팝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잘 들리고 그래서 요즘은 팝 좀 많이 들어요. 팝 많이 듣고 최근에 좀 좋아하는 뮤지션은 엘로이즈라는 뮤지션인데 그 사람의 드렁큰 온 어 플라이트라는 곡을 계속 듣고 있어요. 요새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요새는 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는 당연히 알았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이 장비가 좋은 장비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보자마자 저희 실장님께서 뿌듯하실 게 분명해서 혹시 준영 작가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작업할 때 피아노 연주곡 종종 틀어놓을 때 있고 이제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토니 베넷의 캐롤을 좀 틀어놓게 될 것 같아요. 올겨울에. 여행 가서도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작년에 오스트리아 이렇게 갔을 때 뭐 산문에도 약간 썼지만 클래식에 대한 얘기 잠깐 썼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이 클래식에 관련된 거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베토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니까 클래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이게 들렸을까? 그동안은 클래식 졸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약간 공간이 주는 장소가 주는 어떤 힘이 음악과도 연관이 되나 보다라는 걸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과 시기에 대한 내용을 에세이에 담아주셔서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따라 읽었는데요. 특히 그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을 보고 새 소설을 시작하고 싶었다. 어두워진 창밖을 보며 그곳에서 들었던 음악과 경험이 오래 기억되겠구나 예감이 들었고 나는 주로 그런 것들을 소설로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병훈 작가님이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 두 분의 새로운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이 궁금해졌는데요. 두 분의 소설적인 이야기를 포착하는 일은 주로 어떤 곳에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병훈 작가님 먼저. 네. 저는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간 내지는 장소가 특히 좀 낯선 곳에 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 다른 기억들이 막 이렇게 와서 그때 소설이 좀 많이 시작되고 그때 메모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에세이에서는 네. 사실 그 두 공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베를린의 필하모니 그리고 도쿄의 그 재즈하우스 블루노트. 이름이죠? 블루노트. 네. 두 경험을 같이 넣었어요. 클래식과 재즈. 그래서 클래식 그 필하모니에서의 경험을 굉장히 멋지게 한 다음에 재구성의 표제작을 쓰셨다는 얘기를 적어주셔서 어울린다. 정말 공간과 경험이 그 소설을 만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장소에서 소설이 시작된다는 여운 주셨지만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신지는 현재라서 아직 작품이 쓰이지 않은 것일까요? 그거를 그래서 겨우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따끈따끈 몇 주 전에. 소식을 거기서 좀 생각났던 어떤 것들을 네. 바로 이제 메모하고 이거 이번에 마감할 때 그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겨울에 한번 소개를 짧게라도 소개요? 네네. 그 소설에 대해서요. 소설은 이제 대산문화 겨울호에 이번에 나오고 내용을 얘기를 하면 비교적 되게 분명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소설인데 아이가 한 명 등장을 하거든요. 아이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내가 이혼을 할 건데 네가 와서 짐 좀 가져가 달라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누나의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 아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와 나는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둘의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제 이 아이와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와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앞에 사실은 되게 정확한 미래가 놓여져 있다라는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갑자기 요청드린 것 치고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정확한 미래라는 네. 제목의 소설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영 작가님은 어떤 장소가 좀 시작에 도움을 주실까요? 장소보다는요. 나는 좀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실질적으로는 원고 청탁을 받으면 그때 뭔가 이제 제 안에서 재료들이 뒤섞이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장소에서 마음의 시작을, 장소죠. 네네. 그러니까 뭐 대화, 장면, 사람, 뭐 안타까운 일, 행복한 일 이런 일화들이 장면들이 다 잠자고 있다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갈 얘기다라는 걸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팅을 하는 순간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집고 쓰고 버리고 지우고 하는 그 몇 장의 앞장 몇 장의 고투가 그 속에서 뭔가 좀 쌓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괴로운 공간이네요. 마음을 즐겨야죠. 네. 두 분 모두 공교롭게도 낯선 도시에 대한 감각을 소설과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도시에 체류한다는 경험은 자연스레 호텔이라는 공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있어 이 호텔이라는 공간은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생활, 다른 생활, 일반적인 생활의 냄새를 지운 다른 생활, 다른 상황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호텔하면? 네. 병훈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2주 전에 뉴질랜드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잘 살고 계시네요. 여행의 후반부에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네.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국적인 느낌도 있고 뭔가 특징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그런 공간에 여러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부유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호텔은 되게 어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되게 여러 어떠한 마치 면세 구역처럼 그런 어떠한 좀 특징 있는 공간이 호텔이 아닐까?
생각을 이번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떤 사이에 좀 있는 느낌, 네, 맞아요. 부유하고 네, 있는 네. 느낌, 약간 유예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번에 특히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두 분 다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실까요? 병훈 작가님은 이미 잘 살고 계신 것 같고 준영 작가님은 좀 여행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최근에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여행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 다니면 저도 이제 구석구석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뭐 공연 같은 것도 즐기고 도서관, 마켓, 카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몇 년 전이지만 덴버에 갔었을 때 덴버 다운타운에서 바에 갔는데 2층이었는데 그 안팎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면 널찍하게. 그래서 야외에서 밴드들이 연주하는데 석양이질 무렵이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잘 추든 못 추든 막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천국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섞여드는 다양한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 또 제 소설에도 또 그런 모먼트를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가거든요, 여행을. 도피성. 현실과 멀어지겠다. 정확히 그런 의도로. 그렇게 좀 많이 가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행 자체도 좋아하겠지만 좀 어디 떠나 있고 싶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떠나 있고 싶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진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서 다녀오고 이게 좀 저한테 제일 좋은 것 좀 같아요. 쳇바퀴처럼 보이지만 네, 저희의 마음은 완전 근데 가기 전엔 전 의심해요. 과연 이 여행을 내가 도망은 가려고 끊어놨지만 과연 회복될까? 하는데 그냥 무조건 회복돼서 돌아온 어떤 경험 때문에 계속 짐을 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딱 여행 가서 첫날 도착해서 호텔에 그 방에 있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좀 그 순간 때문에 여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소설가의 방이라는 것 자체가 작가들의 집필을 지원하고 어떤 이 생활 자체의 편의를 한번 봐드리는 그런 레지던시인데 그 글쓰기에 고충 같은 것들이 각자 나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연차가 지금 다르신데 지금 현재 겪고 계신 고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준영 작가님 어떠실까요? 고충 그냥 체력적인 문제인데요. 네. 장편은 체력전인데 제가 3번째 장편이 꽤 늦어지고 있거든요. 뭐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 잘해서 잘해봐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고민 자체 그렇게 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소설이 괜히 긍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 건강한 마음이 드네요. 병훈 작가님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떠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고충이. 네네. 너무 많은 고충이. 근데 뭐 아까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항상 그 약속을 지키지 못 마감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충이 정말 아이고.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도 뭐 단편 마감은 계속하지만 장편이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 마감이. 뭐 당연히 제가 못 써서겠죠. 근데 올해는 가장 큰 고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장편을 뭐 올해 여름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미 지금 뭐 겨울이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약속이 좀 의미가 없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그게 오로지 내 탓이라는 게 조금 100% 내 탓. 네네.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잘못하는 게 좀 그렇고 저도 이 엔솔로지에 참여를 했는데 저도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제 병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몇몇 키워드랑 맞닿아 있는 게 전 제목부터가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으로부터예요. 마감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제목이네요. 다들 체크아웃을 떠올리시고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게 다음 질문을 슬프니까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준영 작가님은 강릉, 병훈 작가님은 베를린과 도쿄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삼으셨는데요. 자연스레 두 분의 여행 스타일에 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낯선 공간을 여행할 때 주로 호텔에 머무르시는 편인지 혹시 작가님들께서 머무르신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전에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앞에 호텔 얘기 잔뜩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행 가면 에어비앤비 많이 쓰거든요. 요즘 에어비앤비로 할 때 특별히 좀 로컬 느낌이 많이 나는 숙소를 좀 구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가정집처럼 그냥 되게 거기를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생활적인 게 많이 좀 반영된 숙소를 좀 선호하는데 여행 초반에는 그런 곳에 있다가 후반에는 그래도 항상 호텔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둘 분 다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끝을 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희 그래도 소설가니까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낭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어떤 소설들을 좀 쓰고 싶으신지 요새 소설에 대한 생각 좀 자유롭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설가 대표로 나온 거라. 모두 이렇게 뒤로 물러나셔서 네. 망연자실하실 건가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전적인 그러니까 자전 소설에 대한 생각 고민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첫 장편 소설이 완전 자전 소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전적이라고 하는 게 좀 소설 안에서 어떻게 좀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다음 장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이렇게 특히 장편 소설의 작업에서는 계속 좀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게 저한테는 요새 가장 큰 소설적인 어떠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영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고민이 사실 없습니다. 오직 체력 관리. 멋지신데요? 어떻게 보면 멋진 해보셔서 그렇다면 작품 낭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준영 작가님의 부소니 호텔 가을 한 대목을 청해 듣겠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여기 와 무슨 이벤트를 감당하고 있는 건지 아까보다도 지금에 와 더 모르겠어. 이렇게 훌쩍 나이 든 것도 여전히 삶에 편안하고 원만해지지 못한 채인 것도 내 자식이 제 친구 손을 잡고서 자기들끼리만의 무엇을 존중해달라고 넌지시 눈치 주는 이 순간에 대해서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려나 자연은 예쁘기도 하다. 그는 어렸을 때 구구단 7단을 자꾸 틀리게 외워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떠올랐고 지금 회계를 보는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통 모르겠는 것처럼 그 옛날 교실에서 자기의 모자란 능력을 막막해하던 그 꼬마가 지금의 자기를 통 모르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다음은 민병은 작가님의 음악적인 결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함께 모든 조명이 무대를 향했다. 드럼과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 없이 각자 연주를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의식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도대로 고개를 흔들었다. 한 곡이 끝날 무렵 박수가 쏟아지고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공연장 입구가 환해지며 주인공인 마치 케이코가 걸어 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무대에 올랐다.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없는 무대에서 이어지던 연주에 올라타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연출에 입이 벌어지며 찬성이 절로 나왔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몸이 들썩거렸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한 곡이 끝나고 그들은 정식으로 객석을 향해 인사했다. 마치 케이코는 오래전에 블루노트 무대에 섰던 기억을 말한 뒤 연주자를 차례대로 소개했다. 이후 여러 곡들이 연주됐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문자의 소리를 첫 출연해주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오순도순 이야기 나눈 게 즐거웠고요. 여러 작가님들도 만나 뵙는 시간이 돼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라디오 녹음하는 것 자체가 처음 이렇게 정말요? 아예 처음인데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잘 얘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신 다영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역시 소설가분들 오늘 우리 동료들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4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